척추 건강, 관절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매주 금요일 명의에게 바로바로 물어보시죠. 정형외과 의학 박사 양혁재 메드렉스 대표 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질병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주실 건가요? 네,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홈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홈트는 우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옆에서 자세를 잡아줄 전문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거울 속 내 모습은 완벽해 보여도 실제 관절염은 비명을 지를 수 있거든요. 오늘 독이 아닌 득이 되는 홈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외 운동 대신 집에서 유튜브 보며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집에서 가볍게 움직였을 뿐인데 무릎이 붓는다, 허리가 삐끗했다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홈 트레이닝 부상 방지법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OBS 라디오 굿모닝 OBS 불금 톡방 게시판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샵 0999번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직접 통화를 원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양혁재 원장님이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네, 원장님 요즘 그 홈에서 이제 집에서 운동하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집에서 이제 열심히 하신다고 스쿼트나 아니면 버피 테스트처럼 아주 격렬한 동작을 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전문가의 속도에 맞춰서 억지로 따라하다가 이 무릎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아이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자세가 습관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자세. 뭐 대형 거울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집에는. 그래서 뭐 내 자세가 이게 맞게 하는 건지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 해도 이게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요즘엔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니까 스마트폰 이게 삼각대를 활용해서 본인의 아. 운동 모습을 측면에서 한번 촬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영상 속의 그 강사의 모습과 내가 촬영한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면 내가 허리가 좀 굽었는지 아니면 무릎이 좀 더 튀어나온 건 없는지 그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세를 객관화하는 게 이 부상 방지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상이 아니더라도 운동을 하고 났는데 뭐 근육통인지 어디가 뭐 저린 건지 하여튼간 뭐 통증이 좀 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운동이 잘 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친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운동 후에 통증이 오면 아주 불안해하신 분도 있고 예. '아 오늘 운동 잘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이 통증의 양상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기분 좋게 2-3일 뒤에 뻐근한 근육통은 이 성장의 신호, 근육의 성장의 신호게 아. 되겠지만 이 관절 마디가 찌릿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어 있다면 그거는 손상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근육통은 48시간 이내에 사라지지만 이 3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은 정형외과적 진단이 필요한 상태임을 잊지 않으시기 좋겠습니다. 예. 운동하고 난 이 뒤에 불편함과 통증이 근육에서 오는지 아니면 관절이나 뼈에서 오는지를 스스로가 냉정하게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홈트 전후에서 예열, 냉각 마치 그 예습과 복습처럼 이 과정을 좀 해야 된다고요? 그럼요. 이건 꼭 필수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바로 보는 동에 바로 들어가면요. 이 근육이 깜짝 놀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하기 전에는 제자리 걷기로 체온을 한 1도 정도 높인 뒤에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운동 후에는 이제 폼 롤러나 아니면 스트레칭으로 해서 뭉친 근육을 반드시 풀어주는 음. 마지막 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앞서서 이제 무리하게 하다 다치시는 분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릎이 좀 안 좋다. 이런 분들이 피해야 할 동작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내가 평소에 무릎이 안 좋다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 본 기록이 있다고 하면은 무릎을 깊게 구부리는 이제 무릎이 이제 발보다 앞으로 나가면서 심하게 구부리게 되는 딥 스쿼트나 아니면은 무릎이 바닥에 닿는 런지 같은 자세 네. 그리고 또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동작 같은 점프하는 동작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제 하지 직거상 운동처럼 무릎에는 허중을 주지 않으면서 또 주변 근육을 키우는 동작부터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운동이나 누워서 하는 운동 위주로 천천히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어디가 불편하신지 들어보고 원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어머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 다리, 무릎이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아, 아, 네. 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픈 아, 지는. 아유, 오래되셨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파서 병원 가서 이제 주사 맞고 그러더니 그 병원에서 얘기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혹시 네, 관절염 뭐 몇 기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뭐 어디서는 뭐 상기라고 들고 막 그래요.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그 치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관절염 그래서 있다는 얘기 이제 들으시고, 그 병원에서 네네. 수술해자라는 병원이 처음엔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네, 안 하고 다른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네네네. 병원도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는 데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주사 맞고 양파하고 이제 물리치료 받고 그러고 네, 오고선 또 다른 이제 쭉 있다가 또 아프면 또 다른 병원 갔어요. 한번 다녀봤어요. 네네, 그쵸. 수술하는 게 무서워서요. 네. 네, 수술이 그래서 무서워서. 그랬더니 네, 이제 그 다른 병원에서 안 좋긴 한데 네, 주사 치료, 물리치료, 약물 치료 먼저 해보고 안 그쵸. 되면 예, 그때 합시다 그래서 너무 네, 감사해갖고 네 그래갖고 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주사 맞고 네, 네네네. 약물 치료 받고 지금까지도 그래고 하는 중이에요. 네. 제일 치료. 중요한 게 어머님. 근데 지금 네, 무릎이 양쪽이 다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느 한쪽만 아프신 건가요? 양쪽 다 아파요. 아, 양쪽이 다 아프시고, 네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주사랑 약이랑 물리치료를 받는데, 이 효과가 좀 뭐 물리치료 받다가 효과 없으면 약이나 약으로도 효과 없으면 주사까지 맞는데요. 주사가 효과가 어떠신가요? 좀 이게 오래 가나요? 아니면은 좀 얼마 못 가서 또 바로 아프신 건가요? 주사 맞은 처음에는 많이 아플 네, 때는 자주 갔어요. 네. 아프니까 자주 병원에 갔어요. 가서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사 맞으러 1년에 2번 정도? 네. 그밖에 안 6개월에 한 맞아요. 번 정도, 예. 그 정도면은 뭐 그렇게 예, 나쁘진 않으신데, 이게 이제, 어머님 증상이 이제 그 6개월 정도가 지속이 통증 조절이 잘 되냐, 아니면은 좀 얼마 못 가서 또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그걸 아니, 참고 그냥 6개월을 버티시는 건지. 예. 많이 제가 힘들면 가야죠. 근데 그냥 생활할만 해서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있는데 네, 이제 그러시네. 나이는 먹고 그러니까는 걱정돼서 이거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 네네. 아니면 수술 안 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그냥 살만하면은 무슨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아유, 어머니 잘 네. 전화 주셨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평소에 생활이 점점 줄어들거나 걷질 않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거나 밖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면 그거는 조금 안 좋은 사인이고요. 내가 양쪽 허벅지를 만졌을 때 그 근육이 너무 많이 빠졌거나 홀쭉해졌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안 좋은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가 너무 많이 휘어지면 그것도 또 솔직히 말하면 옷자형 다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점점 이게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어머님이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는 아마 연골 주사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효과 좋은 주사들도 꽤 많이 있어서요. 혹시나 동네에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를 맞고도 호전이 없다거나 그러면 다른 좀 더 네. 적극적인 치료를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말고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주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네.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한번 그 경험한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어머니한테 네. 그래도 나중에 제일 무서운 수술까지는 안 하게끔 좀 예방을 해줄 수 있지 예.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술 안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럼요. 네, 네네. 그래서 네. 운동도 유지하면서 주사로 관리하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수술까지 예방해 볼 수 있는 이제 치료법들이 많으니까요.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면 뭐, 되겠습니다. 잘 여기까지 하도록 네, 관리하셔서 하겠습니다. 호전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해요. 네. 네. 양혁재 원장님과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로장생 금요일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